둔촌주공조합이 시공단의 단지 특화 요구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합의 요구가 또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미뤄가며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따른 유사소송 패배로 금감원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리자드 신작 디아블로 이모탈이 대리결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중국을 통해 개인 유료 재화를 구매하면 정상가보다 15배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법이 있는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전자단기 사채로 7천억 원의 대출금을 갚으며 2달가량의 여유가 생겼는데요. 급한 불이 꺼지자 조합은 또다시 시공단에 특화 요구 등을 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둔촌주공조합이 지난달 23일 시공단에 외관 및 단지 특화 요구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은 공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합의된 합의문에서 공사비 증액 관련 재검증,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정 연기, 외관 및 조경, 커뮤니티 시설 인테리어 단지 특화 설계, 상가 관련 합의 지연 등을 요구 및 수정했습니다. 그간 공사 재개의 쟁점이었던 모호한 기준의 특화 설계, 공사비 증액과 상가 분쟁 문제까지 합의됐던 내용 대부분을 수정 요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을 포함한 시공사업단은 어느 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 23일자 조합의 공문은 합의에 따르지 않은 조합의 요청으로 시공사업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합의 외 추가적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합에 안내했습니다. 다만 시공단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회 의결 즉시 공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당 공문은 둔촌주공조합장 직무대행의 일방적인 수정 요청으로 사업 정상화위원회에서 의결조차 되지 않은 공문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합의를 깨려는 건 아니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둔촌주공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 상가 분쟁 등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공사 재개는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조합의 이번 요청이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반지하 주택에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건물과 도로의 예방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제적으로 반지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와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가운데 LH가 선제적으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역대급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 지역은 물론 신림동 일대 반지하 주택에선 대피로가 차단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태풍과 폭우는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거세지고 잦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LH는 우선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들을 대상으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외벽 창틀에 창문형 차수판을 설치해 물이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지하층 침수를 막기 위해 물이 일정 부분 이상 차오를 경우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침수 경보 장치를 설치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세대 침수 방지와 지연을 위한 배수 펌프와 주방 욕실 등의 역류 방지 장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층 침수로 대피로가 폐쇄될 경우 창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 방범 창호도 설치하고 모래 주머니와 삽 등 수방자재 확보 상태 등을 점검 보완해 입주민들의 긴급 대응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반지하층 세대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지하 세대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기존의 조건으로 안전하게 주거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LH는 매입 임대 반지하 주택 4,440세대에 대한 시설 개선과 함께 이주비 지원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인 DLF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 기일까지 미뤄가며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법적 패배에 이번 하나은행 소송에서는 준비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 있던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미뤘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잇따른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지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내부 통제 관련 제재를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현재 내부 통제 관련 제재가 줄지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은행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금융사에 대한 제재나 권한도 사실상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감원보다 법원 판단에 따를 수 있어 자칫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하나은행과의 소송에서 대응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하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법조계는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이은 패소로 금감원의 무너진 자존심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11만 원을 주고 산 게임 재화가 다른 경로를 이용해 8천 원에 살 수 있다면 제값을 주고 산 유저들 입장에선 분통 터지는 일이겠죠. 블리자드의 신작 디아블로 이모탈이 중국을 통한 대리 결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블리자드 신작 디아블로 이모탈의 공식 커뮤니티. 중국 보주 진행 상황 공지해라. 열받아서 못하겠다. 블리자드의 MMORPG 디아블로 이모탈 게임에 사용되는 유료재와 보주가 중국을 통하면 국내 판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저들이 폭발한 것. 7,200개의 보주는 정상 판매가로 11만 9천 원에 거래되는데 중국을 통해 결제하면 현금 8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 결제는 국내 유저가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하고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전달해주면 브로커가 계정에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블리자드는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블리자드는 지난 13일 게시판에 비정상적인 보주 구매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블리자드는 해당 공지 후 약 2주 후인 지난 1일 공식 게시판에 영구 정지를 포함한 계정 제재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리결제 사례가 계속된다면 한국 게임 산업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리결제 자체가 일단은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결제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경제 행위인데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행위가 일반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실제로 이제 이 경제 어떤 순환에서 한국이 배제돼 버리는 이런 문제를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재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명단이나 방식 등이 공개되지 않아 유저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긴급 방문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위기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해법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이 시행한다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미국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지급 조건이 붙게 됩니다. 주요 적용 조건으로는 미국 북미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 생산과 주요 배터리 광물, 부품 조달 비율 등을 명시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비율은 2024년 50% 이상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높아지고요. 2027년부터는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 배터리 주요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2024년부터 60% 이상이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품 역시 연간 10%씩 비율이 높아져서 2029년에는 100% 충족돼야 합니다. 네,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건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측되는데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인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공약이 담긴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테슬라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기차엔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우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끊었듯 국내에서도 테슬라 등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거나 줄여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822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447억 7천만 원이 미국산 전기차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테슬라가 441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는데요. 미국산 전기차 업체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입니다. 중국 역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승용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아간 보조금은 15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한국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기본 모델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법이 시행되면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산업부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지난 30일 미국에 도착한 직후 바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IRA가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국회도 우리 정부의 대응 촉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 데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유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다음 달부터는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실무대표단이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차관급인 통상교섭 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추가로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공영은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함께 급히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정 회장의 자세한 일정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IRA 타결을 위해 미국 정관계 인사를 두루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전 세계 3대 완성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르는 등 쾌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에 공든탑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도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영세 공예 업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 같은 상황 속에 중소기업 중앙회와 롯데백화점이 공예품 특별 판매전을 열고 공예품 판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급 생활 도자기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전통 공예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열린 공예품 특별 판매전 현장. 전국 7개 공예협동조합 소속 43개 업체가 총 217개 품목으로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롯데백화점 간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영세 공예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고 우리 전통 공예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롯데와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랜 기간 동안 협력해온 상생의 동반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전통 공예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예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측은 지난 2014년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상생관인 드림플라자 잠실점을 포함해 4개 지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판매전은 올해 3월 중기중앙회와 5대 백화점이 체결한 유통분야 상생협의체의 첫 결실입니다. 협의체는 중소상공인과 유통대기업 간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발족됐습니다. 중소공예업체들은 예술적 소양을 갖춘 전문 공예인들이 문화의 맥을 잇고 기술의 멋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기의 성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전국 투어를 할 수 있는 계기와 더 나아가서 K공예로 갈 수 있는 글로벌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공예업계는 이번 판매전을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지난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청도 봉쇄와 같은 악재가 발생하자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며 증시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는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증시 폭락, 13년 만에 1,350원을 웃돈 원달러 환율 급등 충격 등으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파월 의장 발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반도체주와 인터넷주가 연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개인은 코스피를 2조 원 넘게 매수했고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주중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만의 중국 드론 격추, 중국 청도 봉쇄 등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며 주식 매도 심리가 심화됐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향 AI 관련 반도체 2종 등에 대해 군사적 용도로 쓰일 위험에 대응한다며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2.89% 내린 2,409.41포인트에 코스닥은 2.06% 내린 785.8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른 폐배터리 사업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며 세비캠, 성일하이텍 등 폐배터리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주가 순이익 비율 10배 이하 구간에선 투매보단 보유가, 속절없는 관망보단 중장기 전략으로 저가 매수가 유리하다며 자동차, 방산, 음식료, 유통대표주를 최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융당국이 만기가 있는 채권 상장 지수 펀드의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만기일까지 유지만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만기형 채권 ETF의 상장을 허용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한 채권형 ETF가 상장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만기형 채권 ETF의 상장을 허용한 것은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 자체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진 것도 이유로 해석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순매수 금액은 5조 398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매수 금액을 반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이 적은 대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원금과 확정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는 만기가 없고 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 출시될 만기형 채권 ETF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만기가 없는 채권 ETF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예상할 때 ETF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한다며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민감도는 덜하지만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기형 채권 ETF는 자산운용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심사를 하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4달 중 새롭게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태풍의 강풍 반경은 360k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다가오겠고요. 화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만든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벌써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 곳곳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 일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 흰남노의 간접 영향권에 들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우려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도권이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은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8도 보이겠고 낮에는 속초 24도, 강릉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28도, 대구는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휴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관심 있게 봐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